안녕하십니까. 행복도사 인사올립니다.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머리를 깎았는지, 왜 수행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첫 계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전학을 세 번째로 갔습니다. 원래 부산에 그제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창신초등학교로 갔다가 창신초등학교 다시 그제초등학교, 그제초등학교에서 온천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마지막 전학 5학년 때 갔을 때 저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제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학급 간부도 하고 또 항상 반에서 1등하고 또 마치 골목대장처럼 내가 좀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들리고 있는 그런 애였는데 저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항상 제가 뭐 항상 1등이고 또 뭐 골목대장이고 또 뭐 항상 리더격으로 있었는데 전학을 세 번째로는 온천초등학교에서 저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참 영원하지가 않구나. 아니, 나의 그 인기와 나의 명예와 그 리더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 무상을 느꼈습니다. 야, 이 영원한 게 없구나. 나의 그 명예에 대한 희열감, 내를 알아주는 것에 대한 그 희열감에 확 빠져 있었는데, 내를 아무도 안 알아줘서 정말 제가 이제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이 진짜 영원히 행복하고 전지전능한 뭐든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전지전능한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꿈은 전지전능한 영원히 소원 성취가 되는 영원히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걔가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도시락 사주도 그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점심시간에도 밥도 안 먹고 굉장히 깊은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안 그러면 사춘기가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깊게 진짜 이거 내가 신이 되고 싶은데 신이 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전지전능한 존재, 무슨 소원이든 성취되는 그런 존재,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게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다른 어떤 바깥의 어떤 외부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고 오직 제가 전지전능한 무엇이든지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깊게 내면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깊게 빠져들다 보니까 과연 이 육체가 진짜 이 냉지 항상 무엇이든 캐션 마크를 가지게 됐어요. 이 세상에 진짜 진리가 뭔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빠지다 보니까 이 육신이 예를 들어서 팔, 다리를 다 자르고 내 몸통만 있어도 나인 거죠. 그리고 소화 기능만 있어도 아주 최소한의 이 육신만 가지고 있어도 나잖아요. 진짜 내가 이게 진짜 내가 뭔지, 이 생각, 내가 뇌라고 하는 것이 나인가? 뇌가 나일까? 아니면 이 생각이 나일까?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깊게 빠져봤어요. 제가 생각이 도대체 뭔지. 거의 뭐 그 당시에 내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이 저는 늘 운동장에 혼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애 같은 그런 모습이었대요. 반에서는 항상 뭐 1, 2등 했었는데 그래도 저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기에 대해 무상에 대해서 깊은 충격에 빠져버린 거죠. 제가 세상이 변하는구나, 인생 무상을 그때 너무나 깊게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깊게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에 대해서 깊게 빠지다 보니까 이 생각과 생각 사이에 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지전능하고 뭐든지 소원성취가 되는 영원히 행복한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에 신이 되고 싶어서 진짜 내가 뭔지, 진짜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깊게 나는 무엇인가에 깊게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캐션 마크, 무엇은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진짜가 뭔지,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깊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뜻하지 않게 전학을 3번째 가면서 저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바람에 제가 인생 무상을 느낀 거죠. 거기서 영원한 전지전능한 무엇이든 소원성취가 되는 신이 되고 싶은 그 깊은 마음이 저를 내면으로 생각 깊은 아이로 빠져들게 했고, 그 생각 깊은 생각이 진짜 내가 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이 되는지, 어떤 방법이 되어야 영원히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소원 성취가 되는지, how, 어떤 방법이어야 진짜 내가 영원하고 행복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내면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뭐 제가 머리는 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반에서 1, 2등 했었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학년 때 그전에서는 늘 1등을 했는데 그 학교가 온천초등학교 가서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또 6학년 올라가가지고도 제가 이제 마음 다 잡고 또 1등을 계속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지만 저는 늘 이제 부모들이 볼 때는 뭐 그냥 뭐 공부 잘하고 뭐 학교 도시락 갖다 주면은 뭐 잘 먹고 오고 비어 있으니까. 근데 늘 제가 밥 먹고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또 그때 얼마나 마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늘 점심 도시락을 제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안 먹고, 너무 깊게 이제 진짜 내가 뭔지, 진짜 내가 신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그 1년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간 거죠. 제가 이제 동해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동해중학교 가서도 1학년 때는 부반장도 하고 뭐 반에 상 5등 안에 들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또 뭐 전교 2등도 하고 반에서 1등도 하기도 하고, 또 중3 때는 뭐 반에 반장도 하는데,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프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게 빠지다 보니까 늘 밥을 안 먹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위장을 완전히 베렸어. 중3 때는 체력이 완전히 소진돼 가지고 반의 반장인데 아침에 학교에 가서 30분 걸어가면 한 2시간을 누워 있어야 되고, 공부도 뭐 반에서 뭐 3, 40등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 동네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동네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였기 때문에 반에서 한 25등 이상은 되어야 인문계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3, 40등 할 때였거든요. 반에 반장이 3, 40등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 담임선생님도 굉장히 걱정도 많고, 그때 이제 몸이 이제 제 마음의 병이 나타나서 몸으로 이제 표출되어서 제 위장을 완전히 버리는 바람에 30분 걸어가다 보면은 한 2시간씩 누워 있으면 뭐 하늘이 쩍쩍 갈라지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이명도 있었고
너무나 그때 영양실조였죠. 근데 위장을 완전히 버렸었습니다. 근데 그 버리는 육체는 그렇게 안 좋아졌는데 제 마음이나 제 생각은 굉장히 더 내면으로 깊게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1 때부터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진짜 내가 뭔지 하는 바람에 중1 때부터 이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주팔자,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해서 사주팔자에 대한 책들부터 해서 철학책, 종교책, 또 많은 이런 그런 서적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황도 엄청 했습니다. 해운대 모래사장에 가서 늘 학교 마치고 나면 해운대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근 1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단전호흡이 저절로 된 거예요. 너무나 깊게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아주 일념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호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누워 있다든지 앉아 있으면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제 몸이 마치 진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 몸이 마치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주 그 오묘한 즐거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단전호흡의 그 묘미를 알게 된 거죠. 너무나 황홀하고 오르가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때. 몸은 완전히 위장을 베려가지고 몸도 너무나 안 좋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누워 있는데 누워 있으면서 아주 길게 이제 깊게 생각에 빠지고 아주 명상에 빠지면서 이 호흡이 저절로 되면서 이제 이 몸이 저절로 막 오르가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혼자서 막 너무 황홀경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다 이게 진짜 이 호흡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점점 깊게 빠진 거예요. 제가 진짜 내가 뭔지 영원히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지 또 전지전능한 신이 되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더 깊은 갈망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제가 천지신명이여 전지전능한 존재여 영원한 존재여 영원히 행복한 존재여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면서 아주 깊은 이제 내면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몸에 또 현상들도 좀 일어났어요. 단전호흡도 단전호흡이지만 제가 약간 초능력 비슷한 게 조금 생겼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중3 때 반의 반장인데 내 옆에 있는 애가 우리 학교 짱이었어요. 옛날에. 싸움 제일 잘하는 애인데 굉장히 얘가 이제 그 엄마가 하소연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중3 때 제한테 와서 공부도 배우고 진짜 이제 마음을 뉘우치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이제 착한 학생이 된 거죠. 그 이제 저하고 친해진 거예요. 저하고 친해지고 싶어갖고 늘 같이 다녔거든요. 이제 짱을 하던 그 친구와 지금 모 대학교 교직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자, 그 친구와 또 이제 소아마비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착한 학생인데 나중에 그 친구는 사주팔자를 가르치는 철학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하고 세 명이서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놀다가 그 짱 하던 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제가 이제 야 해운대 놀러 가자 이래 된 거예요. 저는 늘 이제 그 파도 소리가 너무 좋던 거예요. 내가 깊게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 파도 소리가 해운대 파도 소리가 너무 저에게 위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날 또 해운대 이제 제가 이제 막 애들 꼬셔가지고 이제 제가 해운대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놀러 가게 된 거예요. 놀러 가다가 갑자기 충렬사에서 그러니까 해운대 가기 중간쯤이죠. 부산대학과 해운대 그 사이에 충렬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충렬사를 지나가면서 제가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서 갑자기 내 버스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버스에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친구들 데리고 가다가 제가 중간에 버스 내려버리니까 그 친구는 너무 황당한 거죠.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걔들이 왔는데 걔들이 완전히 얼굴에 막 반창고 붙이고 막 멍들고 이래 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그 해운대 도착하자마자 그 짱인 애를 알아보고 다른 그 뭐 학교 중학교 애들이 시비를 붙여갖고 완전히 그냥 단체로 그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짱인 애도 싸우는데 그 소아마비 그 애가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로 개 맞듯이 맞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 아주 피 터지게 맞아가지고 그 둘이 그 다음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한 거죠. 저한테. 야, 니는 어떻게 해서 버스에서 갑자기 내렸냐고. 야, 니 진짜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강렬하게 내가 데리고 해운대 가다가 갑자기 내린 거죠. 그런 일들이 몇 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왠지 어떤 상황에 도착해서 내가 뭔 어떤 행위를 하면은 내가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또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기하다 이게 진짜 내가 약간 내가 예지력도 생기고 단전호흡도 저절로 되면서 이제 호흡이 아주 길어지면서 내 몸이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명상에 그 황홀경의 상태를 내가 너무 즐긴 거예요. 중학교 때. 그 황홀경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호흡을 깊게 하면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황홀경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호흡을 길게 하는 방법, 단전호흡을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부처님이 미소를 띄우고 있죠.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 호흡이 길어져요. 제가 오랜 경험의 노하우인데 부처님이 미소를 띄우고 있는데 미소를 띄우면 저절로 호흡이 길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코에 들어가고 나가는 코에 신경을 쓰면 호흡이 저절로 길어져요. 무리하게 막 호흡을 억지로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할 필요도 없이 코에 신경, 코에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집중을 해도 호흡이 길어지고요. 또 미소만 띄우고 있어도 호흡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달마자서처럼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소를 띄우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즐거워져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금방 눈을 크게 뜨고 미소를 지으면 아주 제정신이 돌아오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혀띠를 여기 단전호흡 있는 부분에 배꼽 3cm 밑에 배를 갖다 대고 있어도 갖다 대기만 해도 배가 움직이는 걸 느끼기 때문에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고 척추가 딱 바로 서요. 근데 또 더 쉬운 방법은 혀띠에 있죠. 여러분들 혀띠만 잡고만 있어도 자세도 딱 발라지고 단전호흡이 저절로 싹 됩니다. 너무나 기쁘게 아주 자세 발라지면 정신이 번쩍 들죠.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 잘 보고 잘 듣고 점점 잘 듣게 되고 점점 잘 듣게 되고 밥을 먹을 때는 아주 입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오미를 너무나 향기로